올해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합격하실 분들께는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신 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어제 시험 보고 온 친구가 있어가지고 늦게 통화를 하면서 밤늦게 술을 좀 많이 마셨더니 얼굴이 탱탱 부어있고 정신을 좀 못 차리겠는데, 오늘은 이 시험에 관한 직접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제가 강원도 영월에 가서 직접 경험했었던, 재밌었던 일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험을 끝내 합격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그 출구 전략에 관한 제가 가진 생각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려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손해평가사라는 자격증을 소개해 드린 것이었는데, 당시 제가 이 자격증을 소개해 드렸던 취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소방시설관리사라는 수험의 길에 뛰어들어서 최종 1%만 합격을 하고 99%는 불합격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1%가 아니고 한 3%는 합격을 한다는 말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1차 시험을 약 10,000명이 응시를 하고 2차 시험이 3,000명 가량이 응시해서 최종 한 100명 내외로, 물론 100명보다 적을 때도 있고 좀 많을 때도 있지만 한 100명 정도라고 봤을 때 2차 시험을 기준으로 하면 합격률이 한 3%로 볼 수 있지만 1차 시험을 기준으로 10,000명이 응시하는 그 숫자로 보자면 최종 합격률이 1%가 아닌가. 그래서 나머지 99%는 불합격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고, 또 합격을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사실상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뭐 다른 어떤 생계 유지거리가 있다든지 연금이 두둑하신 분들께서는 걱정거리가 없으시겠지만, 그게 아닌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 책임이 있으신 분들께는 하나의 대응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또 이 손해평가사라는 직업 자체가 여름철에 태풍이 와서 과일이 떨어지고 벼가 쓰러지면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농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지구군에 속하다 보니까, 특히 5학년, 6학년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직장 생활이 너무 지쳤다, 그리고 이제 뭔가 새로운 걸 기술을 배우는데 좀 지쳤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자연을 벗삼아서 일하는 것을 꿈꾸는 분도 계시겠다 해서 그분들께는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또 1년 가운데 여름철에 한 3개월 정도 바짝 일하고 연봉 3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9개월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에 또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에 해당하다 보니까 좀 적합한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그 소개를 드리고 나서 좀 후회했던 점은 그 해에 유난히 합격자가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때가 7회차 시험으로 기억하는데 1회부터 6회차까지 배출된 합격자 수만큼이나 7회차에 한 번에 그 합격자가 나오면서 자격증 보유자 수가 2배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 이 자격증은 내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일감을 많이 가져오는 그런 직업이 아니고 협회에서 일감을 골고루 나눠주는, 그래서 현재는 1년 중에 한 달 정도밖에 일을 못한다, 그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섣불리 좀 소개해 드렸나 싶은 그런 후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손해평가사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을 제가 강원도에서 직접 만나 뵙게 되는데, 강원도 영월인가 그 태백을 지나선지 그 사이점인지 모르겠는데 소금강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제가 하루 노숙하듯이 이제 여행을 하고 왔는데, 강원도가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인지 몰랐습니다. 그 어두운데 그 그분하고 저하고 단둘이 거기서 밤을 지새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내기가 좀 그래서 제가 먼저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내과에서 뭘 이렇게 유심히 보고 계시길래 다슬기를 잡고 계시나 싶어서 다슬기 잡으시나 봐요, 뭐 많이 잡으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을 건넸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분이 다슬기를 잡고 계신 게 아니라 사금 채취를 하고 계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옥수수도 좀 나눠 먹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교직에서 퇴직을 하신 분인데, 선생님으로서 활동하던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손해평가사라는 제2의 직업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그 현장에 이제 와서는 다슬기도 잡으시지만 이제 사금 채취를 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고 또 그것을 취미 활동으로 하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그분은 이제 시간이 되시면 산약초도 직접 캐셔서 뭐 이렇게 술도 담그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웠던 점은 이분은 또 다른 직업을 또 꿈꾸고 계시는 게 계셨어요. 그 그 풀을 베는 제초기라고 하나요? 그것을 이제 낚싯대처럼 접어서 차에 싣고 다니시면서 무덤을 이렇게 벌초를 대행해 주시거든요. 그게 말벌이 나오기도 하고 뱀도 나와서 위험한데 그게 적성에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힘은 들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익힌 다음에 나는 사장이 되고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노동 근로 하시는 분들께 일감을 줌으로 해서 나는 사장을 하고 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한 비용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무덤 하나를 이렇게 벌초를 하면 8만원, 좀 적게는 7만원, 8만원, 많게는 또 9만원 선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현장을 가면 무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한 2개, 많게는 뭐 5개, 10개가 있어서 그 한 반나절 일을 하면 한 30만원, 그 하루 종일 일을 하면 일당으로 한 50만원 정도 선에 그 보수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재밌다고 느꼈던 점은, 저는 그분이 손해평가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융합적인 생활 패턴을 가져가신다는 그 점에서 좀 저와 생각이 비슷하다는 그 생각에서 좀 재밌다 생각을 했습니다. 손해평가사로 활동을 하면서 내 취미 활동을 하고, 취미 활동이 돈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산약초도 캐고 거기에 건강 관리라는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는 활동도 하시는구나.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그 벌초 대행을 함으로 해서 새로운 비전까지 꿈을 꾸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저와 좀 유사하지 않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체로 어렵다고 하는 소방시설 관리사 공부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계속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뭐 때에 따라서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보기도 했었고, 뭐 돈은 안 되고 또 성공했다고도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유튜브가 뭐 유행한다면 유튜브도 직접 운영을 해보고 했었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 저는 그게 다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삶을 꿈꾸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 뵀다는 것이 참 재미있었던 그런 일화였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어떤 그 출구 전략으로서 소개해 드렸던 것은 농지은행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농지은행이라는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땅을 임대 받는 거죠. 그 뭐 300평에서 한 1000평 가량 되는 땅을 많게는 100만원, 또 적게는 한 10만원이면 1년 단위로 그 비용만 내면 300평에서 한 1000평 정도 되는 땅을 임대받아서 내 가족이 만약 식당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 식당에 들어가는 재료값들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가족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내가 직접 농사를 짓는 그런 활동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께는 좀 적합하지 않을까 소개를 드렸는데, 이 역시도 사실상 농사라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런 쪽에 성향이 맞으시는 분들께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역시도 제가 소개를 드리고 나니까 이 지원자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대형 유튜브도 아니고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유튜브도 아닌데, 하필 제가 언급을 하고 나면 이게 지원자가 폭증하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손해평가서도 사실상 제가 1차 시험이 끝이 나고 나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소개 드렸던 그게 뭐 파급 효과가 있어서 지원자가 폭증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예, 그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농지은행도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가진 아이디어를 좀 더 융합해서 가져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진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 혐오스럽지는 않지만 좀 징그러울 수가 있어요. 일본의 농부인데 이 농부분들이 자신의 그 발 모양을 본던 그 툴에 그 몰딩에 넣어가지고 똑같은 발 모양을 농작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농지은행이 있구나, 그럼 뭐 내가 돈을 틀어서 그런 은퇴, 귀농을 꿈꾼다든지 귀촌을 꿈꾸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막상 가보면 텃세가 매우 심할 때가 있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농사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오고 싶은데 다시 땅을 팔려면 제값을 못 받아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지은행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으로 저렴하게 땅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여기에 내가 가지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조금만 더 덧붙여 본다면 그 부가가치가 좀 더 늘어날 수 있고, 앞서 소개드렸던 그런 손해평가사 직업을 가지신 분처럼 다양한 활동을,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누가 보기에는 좀 허황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글쎄요,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가져간다,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이 유난히 어려웠다고 하는데 포기를 하실 수도 있고 계속 이 시험을 끝까지 가져가시는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삶을 꿈꾸시든 저는 그동안 구독해 주셨던 분들께서 정말 삶을 행복하게 꾸려 가시기 위한 그 생각을 좀 더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올해까지 공부는 하지 않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를 하는 것을 올해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올해까지 더 새로운 것을 암기를 하려는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제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딱 이 한 권의 책만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이것만 달달 외우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교재가 없다라는 생각이 어느 시점에서 들더라고요. 그러한 자료를 우선 수합하고 정리해서 올해까지 마치고 허리 치료를 계속해서 허리 상태를 봐가면서 이제 내년 24년, 25년, 26년까지 해서 시험을 도전을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합니다. 그에 필요한 자료가 정리가 되는 대로 공유할 수 있는 자료는 공유를 드리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시험을 계속 응시해 가실 분들께는 도움이 되시고, 제가 중도에 포기를 하더라도 저는 새로운 삶을 계속 개척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술이 좀 덜 깨가지고 두서없는 그런 오늘도 그런 영상이 됐는데, 어찌되었든 올해도 이 시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신 그 노력에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이만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